자, 목이 너무 아파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오케이, 죄송하고. 10번 문제, 우리가 풀어온 관점대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0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단 테일러, 칸트,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싱어가 되겠죠. 자, 기억선지부터 우리가 왜 환경윤리를 제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봅시다. 가치라는 표현이 나온다니까, 환경윤리 문제는. 여러분들 저 문제 많이 만들었어요. 거의 만든 문제 한 그래도 2000개는 넘지 않을까? 환경윤리가 만들기가 제일 싫어. 왜? 못 만들어 새로운 걸. 그러면 이쪽 파트의 문제는 뭐야? 계속 돌려 쓰는 거야. 근데 돌렸을 때 선지를 그대로 갖다 박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계속 선지를 꽁꽁 싸매는 거라고. 그 싸매는 패턴들을 알려드린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보면 생각해봐. 가치라는 표현이 딱 보여.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이거를? 가치를? 그 자체로의 가치와 수단으로서의 가치로 나누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로 부르고 1번 가치로 부르고, 그지? 얘를 뭐로 부르고 얘를 2번 가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했었잖아. 다 알려줬잖아. 거짓말 안 치고. 이해돼? 그러면 봐봐. 가치라는 표현이 나왔어.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의 가치래. 몇 번 가치야? 1번 가치 아니야? 그럼 질문 들어갈게. 1번 가치. 우리가 약속도 내가 정리해줬어. 뭐? 모든 사상가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이면 뭐 갖는다고 보자고? 그냥 1번 가치 갖는다고 보자라고 정리하자 했어. 선생님 싱어는요? 오케이, 너 생존 열심히 했다. 근데 안 나온다. 오케이? 교육과정 왜야? 그건 확실히 이해돼? 그럼 도덕적 고려 대상이면 1번 가치 갖는다고 풀어도 된다고. 문제 풀리는지 볼까? 테일러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 누구야? 모든 생명체. 그럼 모든 생명체 1번 가치. 지금 이 선지를 바꿔봐. 쉽게 1번 가치를 지닌 생명체가 있다. 맞아? 테일러 맞네. 칸트 1번 가치를 지닌 생명체가 있다. 누구? 인간. 끝. 싱어 판단하지 마. 교과 왜야? A 틀렸어. 오케이. 출제자는 분명히 이 생명체라는 표현에서 너가 인간 못 떠올리기를 바랬을 거야. 근데 우리 낚이지 말자고. 이해돼? 그럼 기억은 뭐가 되는 거고? 당연히 날라가겠냐. 그쵸? 오케이.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 여부는 쾌고감수 능력이 윤모에 달려있지 않다. 야, 도덕적 고려 대상은 공리의 원리가 아니다. 이런 기출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풀었어. 그냥 싱어라니까 이거는. 이쪽 앞에 입장은. 이해돼? 그럼 테일러는 당연히 그거에 달려있지 않겠지. 칸트는 그거에 달려있지 않겠지. 싱어는 그거에 달려있다라고 보겠지. 그러니까 OX가 되는 거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 이해되지? 그 다음 이익 관심을 갖는 모든 선지. 이것도 우리 환경 이거 제발 나처럼 풀어. 이익 관심을 갖는 모든 생명체를 그냥 인간 동물이라고 보자니까. 뭐 동물을 뭐 감각 있는 동물이라고 보든지 그럼. 그럼 보자. 모든 인간과 지금 얘는 조금 더 정교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네. 얘는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 그냥 인간과 감각 있는 동물을 모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건 인간과 동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당연히 지금 쾌고감수 능력은 있는 거야. 오케이. 이익관심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쾌고감수 능력이 있어. 오케이. 이러한 것들을 모든 인간과 모든 쾌고감수는 있는 동물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거니까 테일러는 고려하라고 하겠네. 그 다음 칸트는 그치 아니지. 왜 칸트는 얘네가 아웃이니까. 싱어는 아니지. 그지?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 모두 다 고려하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XOX가 돼서 C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아니죠. 요거는 이해되죠? 그 다음 행위 당사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면 행위 당사자잖아. 그러면 이것도 기출의 표현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그냥 인간으로 바꾸길 바란 거야. 출제자는 무조건. 그럼 인간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테일러랑 싱어는 고민하지 마. 근데 칸트는 뭐야? 맞지. 이걸 조심해야겠지. 왜? Why? Why? 왜? 왜 조심해야 돼? 요거 지문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죠. 볼까요? 여기서 요거 봐봐. 지금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대. 오케이.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의무를 지닌대. 자, 이 문제 그냥 칸트 입장에서 뭔 이익이야 이렇게 풀었어도 되고 더 잘 푼 풀이, 더 평가원 식으로 푸는 풀이는 단언컨대 이 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럼 봐봐.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요 뒷문장에 대해서 칸트는 어떻게 생각해? 맞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칸트는 그 이유가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상충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말이 칸트 입장에서 같냐고. 얘가 지금 행위 대상자의 이익 감소와 같은 말이냐고. 아니잖아. 그럼 틀린 거지, 그냥.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더라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칸트가 맞게 되는 거지. 이해돼? 이것만 이유가 아니니까, 칸트는. 이해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상충하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칸트의 지문 독해를 통해서 문제를 푼 사람은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가 되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뭐 설마 제가 틀리진 않았겠죠?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당연히 다 맞죠. 뭘 학평을 틀리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유세계에서는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 얘들아? 자, 기출 풀어본 친구들, 기출 열심히 본 친구들 어때요? 낯설어. 학생, 낯설다고. 독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선지에서 나오면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근데 뒷문장을 봐봐. 정의의 주제는 소유물에 관한 것이며 소유물의 최초 취득과 소유물 이정. 아, 이건 뒤에는 익숙해. 오케이. 그럼 앞문장을 나중에 선지에서 낯선 선지가 나오면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체제로서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최소 수혜자들의 처지가 더 이상 향상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지문이 어때? 낯설어. 독해할 준비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가보자. 타인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는 최초 취득은 부정의하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거는 맞아 틀려? 이거는 틀려. 이해돼? 왜? 노직의 입장에서 최초 취득할 때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우리? 로크적 단서. 자, 이걸 오독하면 안 된다. 로크적 단서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내가 어떤 것들을 사유화하려고 할 때 동일한 질의 것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된다 이거였어. 자연물의 최초 취득의 상황에서는. 기억나? 그게 타인의 처지 개선이야? 아니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봐봐.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지. 왜냐면 기출문제를 보면 이건 옛 기출인데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A가 애초에 어떤 이 네모라는 재화를 잘못 취득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A가 B한테 자유롭게 이전해줬다 한들 이미 그 소유 과정은 뭐하다? 부정의하다. 불이하다. 왜? 그래서 이걸 노직이 이런 과정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서사적 분배를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분배의 과정을 보는 거니까. 역사적 분배를 주장한다라고 했었잖아. 기억나? 그지? 그러니까 모두 제외해야 된다가 틀렸네. 이해되지? 그 다음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증진되는데 이것도 정확히 2021인가 기출 어딘가에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조건도 없이 증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조건이 있지. 뭐 하면? 최소 수혜자에 관련된 내용이 뭐니까? 차등의 원칙이잖아. 이해? 그럼 차등의 원칙은 당연히 축차적 서열에 따라 1원칙과 2-1원칙을 뭐 하면 안 될까? 당연히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 이해되지? 그 다음 요거 중요하다. 봐봐. 잘 봐야 돼 이거. 국가는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 감소를 위한 재분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요게 맞는 선지지. 이해돼? 왜냐면 롤스는 정확히 어떻게 말하냐면 일단 첫 번째 재분배를 부정해. 국가 주도의 재분배를. 그거를 명확히 롤스가 야 국가가 재분배하자 이건 아니야. 근데 노직처럼 부정하진 않잖아. 그럼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좋게 출제하는 방법은 이거지. 이걸 노직 입장에서 냈어야지. 평가원이었으면 아마 노직 입장에서 냈을 거예요. 출제를 할 때. 왜? 노직 입장에서 봐봐. 자유세계에서는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른 말로 노직이 말한 바는 뭐였냐면 최소국가는 분배할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분배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 그러면 선생님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요? 그래서 장경 기출에 나왔지. 교정을 위한 재분배일 때는 뭐 하냐면 최소 국가보다 포괄적인 국가가
요청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요게 맞다 했어. 요게 이미 수능에서 킬러로 나왔던 내용이고.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사실 요거는 롤스는 그냥 이런 것들을 부정하진 않는다. 이렇게 풀고 당연히 4번을 찍어줬어야 됩니다. 알겠죠? 사유재산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발 그만. 오케이? 이해되죠? 롤스 입장에서 사유재산권은 뭐? 이런 칙에 의해 포함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끼리 상충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제한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맨날 나오는 거죠. 오케이. 기본적 자유와 기본적 자유가 상충하면 하나는 뭐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제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버마스네요. 하버마스. 규범의 타당성법은 다수의 이것도 기출에 그대로 있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된다. 정확히 뭔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럼 보자마자. 알겠죠? 오케이. 됐죠?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맞고 이상적인 담론을 통해서 합의된 결과일지라도 다시 재논의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과정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담론 참여자는 그 정당한 담론의 결과랑 부작용을 수용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공론화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넘어가서 사실 분배정의 문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굳이 롤스 입장에서 국가가 재분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왜 출제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죠? 13번은 지금 보시면 벤담이 되겠네. 벤담. 그죠? 어렵게 봅시다.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거 칸트.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고려하세요니까 벤담은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돈 선지가 있는지 봅시다. 사회적 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덕한 행위 덕윤리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모두 증진하는 행위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요거 답은 2번이 되는데 살짝 설명을 해주면 공리주의는 생각을 해보면 뭘 주장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롤스한테 항상 까이는 포인트가 뭐였어? 기출에서 혹시 기억나?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으면 기출을 정말 잘 본 학생입니다. 롤스가 공리주의를 까는 포인트가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하는 사상가예요?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자라는 사상가입니다. 근데 공리주의는 뭐가 문제냐면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도 허용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전체 총합만 크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반드시 증진된다라는 보장이 없겠죠. 이해되죠? 총합만 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3번에 2번을 고르셨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게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14번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싱어랑 롤스고 지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기출 던지니까. 기출 지문이니까. 이해되죠? 그럼 봅시다. 자, 다수의 정의관에 반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첫 번째로 롤스는 무조건 X입니다. 근데 싱어는 맞네요. 왜? 자,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자, 요거는 살짝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해주면, 싱어랑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차이가 뭐냐면, 싱어는 일단 첫 번째로 시민불복종이 뭐 하냐면,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차이점이 뭐냐면, 공유된 정의관을 변경하는 시민불복종이 싱어는 가능합니다. 이해돼요? 근데 롤스는 이게 뭐니까? 시민불복종의 근거입니다. 롤스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이러한 것들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공유된 정의관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시민불복종은 안 됩니다. 이해되죠? 그 포인트를 출제자는 묻고 싶었던 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관련해서 정리해볼 평가원 기출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었지. 봐봐.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법이 있대. 이거에 대해서 싱어 시민불복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뭐 하면? 자, 봐봐.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대. 어떤 법이? 그럼 내가 시민불복종 할 때 다수가 내 편이야?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내가 시민불복종 함으로써 뭘 가져올 수 있을까? 당연히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뭐하라?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뭐를 비교해 본다? 그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잠깐만. 알았어요. 내 안에 예술 감각을 깨워보라는데 갑자기. 오케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비교를 해봐라. 이거 두 개를 뭐 해봐라? 저울질해보라 라고 싱어가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 효율성의 이유를 이거 몰랐으면 너 기출 안 본 거야 학생. 이해돼? 이거 롤스 입장에서 정확히 맞는 선지로 9평인가에 출제됐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롤스 입장에서 5가 되기 때문에 A에 못 들어가는 선지가 되겠죠. 이해되죠? 정당한 시민불복종이라도 법에 대한 존중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있는 법이라면 그러하겠죠. 소수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투표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면 지금 얘가 차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소수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그건 뭐가 되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일 수 있고 그럼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롤스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반드시 뭐다? 법, 률과 정부, 정책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에 제발 공유된 정의관, 헌법, 그 다음에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 정의의 원칙 이런 것들 나오면 제발 고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풀겠습니다. 독해고요. 16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칸트네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에요. 그 다음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된다. 요거랑 관련해서 내용은 뭐였어요?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우린 뭐 해준다? 이방인을 환대해줘야 된다. 왜? 세계의 모든 사람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까닭에 어떤 곳이는 뭐한다? 일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갈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릴게 올해 수능에서 갈퉁이 중요할 겁니다. 무조건. 왜? Why? 통합사회에 갈퉁이 많이 나와. 오케이? 평가는 그거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할 거라고. 이해되죠? 상비군의 존재가 침략전쟁의 유발 요인이 되죠. 칸트가 정확히 뭐라 하죠? 상비군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봐. 북한이 옆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 오케이? 지금 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옆에가 상비군이 있다면 당연히 뭐야 될 수 있을까? 침략전쟁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상비군은 어떻게?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예비조항에서. 이해되죠? 그럼 요 상비군이랑 관련된 테마에서 수능에는 뭐가 출제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상비군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이 1번 선지 내용이 될 거고 침략전쟁의 유발 요인이 된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을 수단시만 한다라는 거지. 전쟁 암살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잖아. 수단시만 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그 자체로 침략전쟁의 유발 요인이 됨.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국가 간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비조항 아니었으면 문제 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국채 발행 금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나 국가 간 분쟁과 관련한 국채는 발행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영구 평화론을 주장한 사상가인데. 오케이. 모든 의도적인 폭력이 제거된다면 적극적 평화 아니죠.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죠? 당연히 비의도적인 폭력도 존재합니다.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엔 갈퉁은 공짜 선지 폭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냥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뭐예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예요. 알겠죠?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정치체제 개선이 둘 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기출선지. 기업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뭐고 시민적 정치체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된 공화정체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사상가는.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라고 정리하자라고 했냐면 민주체제가 필요하다 요 정도라고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사랑 문제니까 프롬이네요. 프롬. 선지부터 한번 볼까요? 사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은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누군가는 사랑이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갈등은 감정을 정화시키며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선지가 될 거고, 사랑은 모든 갈등과 불화가 완전히 사라진 합의된 상태다? 아니죠.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사랑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고립감 극복할 수 있겠죠. 여기 있죠. 우리는 사랑을 통해 고립감을 극복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동일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당연히. 오케이.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죠. 사랑은 서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된다? 2번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18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칸트네요. 칸트의 미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첫 번째 문장부터 주죠. 자, 우리가 기출제시문을 통해서는 요거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선에 대한 만족은 누구한테 적용되고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도 적용을 받겠죠. 그 다음에 쾌적함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 동물한테 적용이 되는데, 칸트는 인간도 동물이라고 봅니다. 이해되죠? 근데 미는 뭐가 돼요? 당연히 이성과 경향성이 둘 다 있는 인간만 됩니다. 이해되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게 지금 요 지문의 내용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가 주는 만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칸트는 미적 판단을 할 때 뭐를 기초해서 판단하냐면 그 작품의 형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걸 보고 그 형식에만 기초해서 아름답다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사람도 뭐 할 거냐면 그거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미거는 맨날 나와. 미적 만족은 감성적인 것에서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아, 요거 방향성. 감성에서 순수 이성으로 나아간다. 요거까지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틀린다고. 자, 이 1번 선지를 긍정하는 건 어디야? 도덕주의야. 근데 칸트는 도덕주의니? 절대 아니지. 틀렸어.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은 도덕적 선에 기여할 수 있죠. 기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인 거야. 그러나 요 두 개의 선지의 차이점을 느껴야 된다.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이 도덕적 선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선과 미에 대한 판단은 보편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맞죠. 선에 대한 판단은 뭐였어요? 당연히 보편성을 전제로 하죠. 우리가 보편화 정식을 돌리니까. 근데 칸트에 따르면 이 미도 뭐가 돼요? 지금 지문에서 주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편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답은 지문에 근거해서 3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죠? 미와 달리 선은 이기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만족이다. 아니죠. 미도 자유로운 체험이죠. 미도 자유로운 체험. 우리가 아까 말했어. 내가 분명히 형식에만 기초해서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 같은 것들을 배제하는 자유로운 만족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인간만이 선과 미가 주는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죠. 선에 대한 만족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 쾌적함은 동물과 당연히 인간이 누릴 수 있고 미는 누구만 인간만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느낀다. 이렇게 보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19번 봅시다. 20번은 안 할 거기 때문에 20번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고 19번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볼게요. 원조를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미라고 주장하는 순간 누가 되죠? 세계 시민주의의 싱어가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심각한 고통, 이것도 맨날 나와.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막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 어떤 것에 희생할 필요가 없다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조함으로써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 희생이 온다면 나는 원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조의 의무가를 그때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공리적으로 손해니까. 여기까지 납득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원조가 정언명령이다라는 수능 선지가 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처리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그건 100% 적중이 가능한 내용이었고. 오케이. 이해되죠? 요건 지금 뭐냐면 싱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은 뭐냐면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서 정치적 삶의 깃을 어떻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부권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온정적으로 간섭하는 거 교육과정상 안 된다라고 풀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만민의 사회에 편입시키는 건 당연히 무법국가도 만민의 사회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롤스는. 조심해야 돼. 근데 무법국가는 다만 그 방법이 뭐가 아닌 거야? 원조가 아닌 거야. 알겠지? 거기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원조 결정 시 보면 원조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당연히 모두 고려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무슨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지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
희생이 없다면 원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다면 그때 원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원조를 통해 모든 인권 탄압 국가의 인권 보장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틀렸죠. 왜? 제가 아까 말했죠. 봐봐. 무법 국가도 인권 탄압 국가일 수 있죠. 왜냐면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니니까 그 사회도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건 맞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방식이 무법 국가는 뭐가 아니라고? 원조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이해됐나요? 지금 기억이 틀렸죠? 기억이 맞는 선지죠? 죄송합니다. 기억 맞다고 설명을 해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답이 안 보여가지고 순간.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여전히 빈곤한 사회라도 추가 원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맞죠. 만약에 지금 이건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여전히 빈곤한 사회가 뭐가 부족한 거야?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게 부족해. 근데 그 사회가 만약에 뭐가 되면 적정 수준의 만민이 돼버렸어. 적정 수준의 만민이 됐어. 그럼 뭐가 발동돼? 원조의 차단점이 발휘가 되죠. 그러면 원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추가 원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고.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최종 목표를 삼아야 된다. 싱어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롤스는 인류의 행복 증진 이런 걸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리을 선지는 공리주의자인 싱어 정도만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죠? 저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 맞고요.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3번의 답은 귀찮다. 144. 144 맞네요. 144 맞고 그 다음에 6번의 답은 4번 7번은 안 풀었고 8번의 답은 4번 9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10번의 답은 3번 11번의 답은 41253 4 1 이거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입니다. 이거 다 표시 잘못되어 있네요. 1번 이거 적어놨습니다. 아까 또 까지 마시고 1번 13번의 답은 2번 14번의 답은 5번 15번은 안 풀었고 16번의 답은 2번 17번의 답은 2번 18번의 답은 3번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죠? 20번 안 풀었고 다 맞았죠? 당연히 다 맞는 거고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